네, 안녕하십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했는데 이젠 골이 깊어서 산이 높아질 날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항상 위기에 기회를 찾듯이 이제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회는 다가옵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부분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조절되는 시장이라면 골도 깊지 않고 산도 높지 않아서 이게 편안하고 평탄하게 실력을 쌓아서 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실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규제와 또 강력한 대출 기제로 해서 급락하는 시장이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딱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차피 규제가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규제는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만 믿어야 되고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게 더 유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러한 전략을 좀 채택해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세제 혜택 준다, 뭐 준다, 이거 이제 믿지 마십시오. 이거 믿고 있다가 또 다시 한숨 쉬게 되니까는요. 지금은 많이 버는 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많이 벌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겠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이 깊어지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골이 더 깊어지면 어떡하나 이 아래를 바라보지만 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골이 깊은 만큼 또 올라가겠거니 하고 위를 바라본다고 하죠. 자, 전문가와 함께 그 위를 바라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자, 여러분의 궁금한 내용 꼭꼭 집어서 또 정답만 꼭꼭 알려주시는 우리 꼭꼭 박사의 강의 또 들어봐야 할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규제와 정책 강화되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만드는 시기에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존중하자, 이런 말로 해서 한번 시작해 볼 것 같습니다. 쉬운 말이지만 행함이 좀 어렵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동산 투자, 내릴 때도 벌고 오를 때도 버는 것이 답이다라고 잡았습니다. 아주 기본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과 원칙이 뭐냐면 낼 세금 잘 내고 벌 때 내 사유재산이니까 열심히 벌어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내가 벌어서 저축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이 저축한 걸 투자하는 것도 답이고, 기왕 낼 세금이라면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내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소득세, 모든 세금은 6에서 42%의 세금 과세 구간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1,200만 원까지 소득이 되면 6% 내는 거죠. 차라리 그냥 1억을 벌어서 24%, 25%를 내고 5억을 벌어서 42%를 내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번 돈은 세금 외에는 누가 뺏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버는 쪽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하겠다. 그래서 내릴 때도 버는 공부를 해야 되고 오를 때도 버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내릴 때는 더 중요한 부분이 벌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고,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날릴 기회도 있다라는 걸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든 투자든 세월이라는 걸 감안하지 아니하고 보통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투자를 하게 되면 올랐다 내렸다 무슨 주기를 진자가 가듯 수평면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루밖에 느끼지 않죠.
세월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세월을 하면 보통 한 세월, 두 세월 하다면 10년, 20년 생각하게 되죠. 이럴 경우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위축될 경우에는 세월이라는 팩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과거를 어제로 보지 말고 10년 전, 20년 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20년 전 1억, 2억 하던 것들이 15억, 20억 됐고 지금 10년, 15년 후에는 15억짜리가 30억이 된다라는 믿음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왜일까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죠. 8대 공공요금부터 해서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가 되겠죠. 언젠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달러, 1불에 1,100원, 1,200원 하는 숫자 세 자릿수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1불에 공이 3개 붙은 나라는 많지가 않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1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10억의 가치가 앞으로는 10억이 1억의 가치로 바뀌겠죠. 과거에 1,000만 원의 가치가 지금은 1억 됐듯이. 그런데 어느 순간 1불이 12,000원이 된다면 0 하나를 떼야 되겠죠.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됨으로써 언젠가는 우리가 화폐의 어떤 개혁도 동그라미를 하나 떼는 일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세계 그리고 화폐라는 세계, 경제라는 세계는 생산성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성은 계속 5%든 6%든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는 이러한 보통 초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오르고 내리는 것 같으면서도 적게 내리고 또 오를 때는 폭등을 하고 적게 내리고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10년, 15년을 내다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오를 때도 벌어야 됩니다. 오를 때는 언제 참여를 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변곡점, 유턴을 하는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는 한번 상승으로 변곡점이 발생되면 역시 규제가 풀리거나 아니면 수요가 다시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4, 5년은 간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서 시장 참여의 시기를 잘 당기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참여 시기가 늦어지면 이미 다른 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과 같은 규제가 발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시점과 상승한 시점에 전략을 달리 해야만 계속 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의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투자를 시작을 하는 시점, 투자를 이게 변곡점이 와서 오르는 시점에서는 1대1 오직 하나 살고 하나 파는 그런 방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 개를 사는 방식이 좋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여러 개 산 걸 팔아서 하나 똑똑한 거 하나로 갈아타는 그리고 주거용은 좋은 거 투자용은 작은 것으로 다시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해서 월세를 받는 형태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초보이거나 돈을 투자하더라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은 항상 1대1 투자 방식만 생각을 합니다. 대출이니 이런 거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내가 살 집 주거용으로 하나 사서 그리고 또 주거용을 더 업그레이드된 지역으로 가면서 팔고 갑니다. 또 하나 사면 또 팔고 갑니다. 결국은 내가 산 것만 비싸게 샀고 덜 올랐다라면 파는 것만 더 오르게 되죠. 그래서 1대1 투자의 사고방식보다는 이 한 채를 사서 또 하나를 더 사는 방식 그리고 전셋값이 오르거나
전셋값이 안 오를 때는 대출들을 활용해서 하나를 새끼쳐서 더 사는 방식으로 한다면 결국 오르는 기간에서는 네 채, 다섯 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더 자산이 증가한다. 다만 여기서 고민하는 거, 난 종부세 고민인데요, 재산세 고민인데요 하면서 보유세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아주 큰 재산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번 상승한 가격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고 신경이 안 쓰일 정도의 금액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양도세가 많이 크기 때문에 부부 공동으로 해야 될지 자녀에게 증여 방식으로 해야 될지 투자의 방식에 대해서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건 언제가 꼭지일까를 예측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많이 올랐을 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버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히려 내릴 때가 더 버는 경우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정도 자본을 비축한 분들이 더 많이 벌고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슴을 조이다가 마지막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바닥이 와도 더 떨어질 걸 기도하다가 못 사고 결국은 다시 오르고 나면 또 떨어질 날을 또 기다리다가 못 사서 계속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질 때는 투자의 종목을 좀 넓고 달리하라.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 그만큼 주변에 가격이 낮게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낮게 있는 것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약간 내려가더라도 사람은 내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오를 만한 지역들도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달리하면서 건전한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다. 투자의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떨어질 때는 나는 떨어져도 안 팔을 내 집, 그리고 올라도 안 팔 내 집을 하나를 가지고 가는 방식에다가 대출이라든가 여유자금 아니면 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를 만한 지역의 상승 요인을 찾아서 갭 투자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하는 방식이 있겠고 가격이 떨어지면 안 팔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월세, 그동안 전세를 끼워서 갭 투자를 많이 했다라면 대출을 활용한 월세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왜 월세 방식으로 가는 게 마음이 편안하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만 보이는데 나는 가격이 떨어져도 월세가 받쳐주면 내 마음이 좀 굳고 단단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하려는 의지가 약해지죠. 과거를 보나 어느 나라를 보나 우리는 월세가 보통 이자, 대출 이자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의 좋은 종목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상승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한국에는 지금 현재 자가주택 보유율이 50% 언저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50%는 언제든지 시장이 좋아지면 주택에 대한 수요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선진국이라든가 또 주택 안정이 된 나라들을 보면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약 70%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20% 정도의 자기 주택을 소유하는 욕구가 시장에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릴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가미하고 또는 상승 요인을 찾아서 투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르긴 올라요. 그러나 오름폭이 더디고 또 내가 원하는 구간만큼의 목표 가격이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약간 중장기적인 투자를 바라보고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릴 때는 또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바닥이 된다 생각할 때 투자를 하면 더 좋고 이런 경우에는 정권 교체기 이런 데는 분명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부동산의 투자 심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또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의 교체는 좀 빨리 일어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시장을 잘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집 마련 못하거나 내가 남들 지금 2013, 14, 15, 16, 17 이때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바닥으로 향해서 가기 때문에 바닥을 가늠하면서 다시 가격 오를 포인트에 기회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릴 때 오히려 더 부자가 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오를 때도 4, 5년 걸린다면 내릴 때도 3,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시장을 가늠해 보면서 가는 게 좋겠고, 내리는 기간 중일지라 하더라도 좋은 재개발에 대한 또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발표되면서 국지적으로 오르는 거니까 좀 더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 통해서 정말 오를 지역을 꼭꼭 찍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매우 유리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시기에는 마음을 좀 약간 넓게 먹고 중장기적인 시야로 시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이 안정이 되고 가격이 잘 이제 안 오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는 보통 개걸음 친다 또는 보합세 시장이 계속 될 때는요, 이때 투자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렸다가 어느 순간 이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가격이 이렇게 폭 빠질 때가 있죠. 왜 그렇죠? 뭐 해외를 이주를 해야 되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잡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업하다가 또 다른 데로 좀 긴급하게 또 이사를 가야 될 때 가서 저가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때는 우리가 바로 사가지고 다음 날이면 원래 시장가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 날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내 집 마련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죠. 이러려면 기다림 가지고는 또 안 되겠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적어도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님들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좋은 물건 나오면 연락해달라는 그런 노력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좀 매력 있는 분들, 사람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부드럽고 좀 겸양하고 무언가 간절히 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공인중개사 어르신분들이 또 저 사람 참 괜찮아 그러면 좋은 물건을 먼저 드리죠. 그래서 인맥 강화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합세 시장을 형성한 곳들은 단기 투자가 또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고점, 무동 2018년이라고 하는 고점 시장을 거쳐서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다시 더 조정받고 하락하는 시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폭락론자분들은 엄청난 인구 절벽과 규제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폭망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폭락 시장을 2번을 경험을 했어요. 언제 경험을 했냐면 1997년 IMF 시장을 한번 거쳤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때 가장 지금 힘든 분들이 누구죠? 이때 폭락한다고 팔고 그냥 내 집 없이 산 사람들만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정도의 폭락식을 거치면서 면역을 어느 정도 형성한 그러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파는 사람이 더 억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내다 팔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분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투자를 안 해봤던 분들이 갑자기 하나 샀는데 이런 시기를 만나기 때문에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이 되지 못하는 분들을 불효하고,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장이 면역력이 생긴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 4년만 잘 버티면 그래도 중과세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일반 과세까지만이라도 기다리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안정적인 자기 자금의 보관처 중에 하나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은행에 쌓아두고 저축이 많이 됐다고 하자면 과연 이 돈을 제2의 보관 장소를 어디를 둘까요? 라고 한다면 주식과 부동산 두 개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뭐 금도 있다고 하지만 익숙치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을 무조건 투기나 투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지역에 내 자금을 파킹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좀 담담하게 세월이라는 이러한 시간 속에다가 살짝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많이 움츠러들고 불안하시는 많은데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요. 5년 또는 한 7년 생각보다 세월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